우리 곁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쓸쓸히 교사의 삶을 버텨가고 있다. 그렇게 혼자 외롭고 있는 교사들에게 이 카페가 고단한 일상에 같이 있으면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나를 다시 만나고 서로 위로하게 하는 그런 카페. 나는 오늘도 고단한 선생님들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린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핵심 뭐냐면 내 감정을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내 감정을 자꾸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교사들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느꼈던 건 완벽주의가 있었다면 이번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기력이라는 거죠. 무기력.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교무실. 물론 여기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활력이 있는데 교무실에서 우리가 자주 종종 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은 무기력이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그냥 활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변을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아휴, 바쁘다 바빠. 아휴, 벌써 끝났나? 종례하러 가야 돼? 하면서 어깨를 떨구시면서 들어가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무기력을 잘 그린 작가로 윌터 랭글리라는 작가가 있어요. 윌터 랭글리라는 화가 있는데요. 이 화가는 어떤 무기력을 좀 묘사를 했는지 한번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더 어떻습니까? 다 지금 우울하죠. 뭔가 근심에 차 있고. 뭐 윈터 랭글리는 무기력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 여성분들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거. 남편을 기다리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어떻게 바로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어요? 바다를 보고 있길래 왠지 그렇군요. 또 다른 분은? 전쟁 후에 네? 전쟁 후에? 예, 돌아올 사람을 그 전쟁의 피폐함과 그 다음에 돌아올 남편을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좀 기다리는 기다리는 초조와 불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깊게 보시는군요. 일단 랭글리가 그린 핵심은 우리 두 분이 보신 거와 비슷합니다. 어촌이기 때문에 남편이 다 어디 나가 있을까요? 바다에 나가 있는 거죠. 근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특히 표정을 이 랭글리가 그린 표정 보면 그래도 젊은 여자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고개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 있어요. 왜? 아직 남편이 살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저 고개를 떨고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저 여성들 이미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야? 완전 자포자기한 듯한 느낌. 그래서 이미 여기는 어떻게 돼? 이미 남편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죠. 죽은 것 같죠. 자, 여기는 아빠가 이제 없어가지고 고아가 된 애를 이제 해다 먹이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근데 이 집도 도와주지만 역시 남편이 없는 거죠. 남자가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없이 이제 홀로 과부가 된 주로 과부. 남편을 기다리다가 남편이 다 어디서 죽었어요? 바닷가에 죽은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력. 이 무기력을 랭글리는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보기에 제가 왜 골랐을까요? 이 그림을. 우리 교사들의 모습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늘. 그렇지 않나요? 나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수업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막 살아나고. 네, 실제로 이렇게 쉬는 시간부터 그냥 연달아서 또 자는 애도 있고.
지금 방황 하나라고 수업 계속 안 들어오는 애도 있고 신경이 계속 쓰이죠. 그렇죠.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포기하는 마음. 그러다 보면 우리의 무기력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학습된다는 거예요. 학습.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느끼는 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이걸 보시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좋아요. 왜? 애들이 살아있잖아. 오늘 선생님 누가 선생님 선생님 좀 힘드네. 누가 도와줄래? 그러면 막 저요 막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 고등학교 3학년이죠. 동네 누나님. 자, 동네 누나님 교재 풀다가 어머 내가 이거 잃어버린 개념을 까먹었네. 누가 도와줄래? 수업 준비도 안 해왔네. 그래서 또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이 교사들의 이 무기력이 더 심해집니다. 왜?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학생들의 불신보다 더 심한 건 내 마음속에 뭐가 오냐? 만약에 뭐 토의하고 뭐 또 뭐 발표하고 프로젝트 수업하고 막 이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오는 그 또 불안감 이래가지고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고등학교.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현 입시 체제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뭐 교육 콘텐츠가 와도 결국엔 뭐 준비해야 돼? 수능 준비해야 돼. 결국엔 뭐야? 정리한 거 외워야 되고 애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떠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교육 그 아이템이 막 이렇게 막 흘러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평범한 학교에 평범한 교사로서 내가 교무실에서 뭔가 우리가 꿈꾸는 그 교육적인 이상과 이런 걸 하려다 보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 바로 뭘까요? 바로 무기력이라는 거죠. 무기력.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무기력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막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막 어떤 뭐 이상의 날개야 작품이 막 그럼 막 우리 또 국어교사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그래 뭐 네 안에 날개는 뭐고 니는 어떤 삶을 살 거고 그럼 뭐 선생님 저의 날개는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꿈꿔야 되는데 애들은 그런 거를 버거워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두 분 다 역사자 맞죠? 막 동학 농민 운동을 가르쳐. 막 이 정봉준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거든. 분개할 수밖에 없는 이 하층민 농민의 그 아픔, 앵거, 분노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 찾아오는 이 무기력.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서 뭐 성공했네, 뭐 누가 뭐 수업을 바꿨네, 뭐 이래도 우리 안에서는 우리 현 입시 체제에서는 안 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걔를 잘해주고 싶지만 그 부모님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쟤는 그 부모님 때문에 안 돼.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관리자. 이 관리자 보기 참 좋아야 되는데. 현 체제, 이 현 A 관리자 체제에서 돼 안 돼? 안 돼!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업과 이 학급 경영을 너무 이 학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이 문화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문화적 측면에서. 그래서 얘가 졸고 있는 게 내 수업이 재미없어서 졸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계속 피곤한 거야. 우리만큼이나. 내가 수행평가 아무리 잘해도 뭐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 어차피 우리 어떻게 돼? 줄 세워야 돼. 그리고 변별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어려운 문제 내야 안 돼요. 우리 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내야 안 돼요. 내요. 저는 이 무기력의 감정을 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해 기본적인 정서가. 근데 중요한 건 이 무기력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이거죠. 두 분, 세 분이서 한번 잠깐 어떻게 하면 무기력이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너무 이야기 잘 나누시네. 한번 우리 모든 별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한번 한 분이서 정리해 주셔서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무대에서 어떤 무기력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사로서의 무기력이지만 연인 관계에서 권태기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권태기가 오듯이 무기력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뭐 보충할 거 있으세요?
그러시군요. 이쪽 모델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셨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첫 학교에 3년 있다가 올해 옮겼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3년째 막 뭔가 바쁘고 지치고 좀 뭔가 약간 이렇게 권태처럼 진짜 그 학교에 대한 뭔가 다 익숙해지고 조금 이랬다가 옮기니까 또 막 편해졌다기보다는 그냥 확 바뀌니까 또 새로운 데 적응하느라고 그냥 긴장하면서 네, 아예 잊고 또 진짜 그렇게 다니. 중학교 때 고등학교 한번 가보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가보고 환경을 바꾸는 아직도 힘이 있으시네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기력이 느끼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영웅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웅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무기력한 사람들끼리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웅 스토리는 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 선생님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외롭지도 않고 그리고 저 선생님의 갈등이 내 갈등이니까 일단 그 동병상련의 의식 같은 것도 들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가 외롭지 않으니까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사실 외롭고 힘들 때 무기력을 많이 느끼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 좀 벗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수나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럼 공동체를 찾아가신다는 거죠? 네. 그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기력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어떤 감정이 느끼냐면 나만 능력이 없어서 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 교사이기 때문에 물집이 생기듯이 무기력 감정도 권태기가 오듯이 찾아오는구나. 나만 무기력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맞죠?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되게 중요한 말. 권태기가 오듯이 이 무기력은 학차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무기력해 있어. 그리고 학교 가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학교 가는 길. 옛날에는 막 뭐 수업 준비 잘 돼 있으면 막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막 빨리 해봐야지.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모든 게 피곤한 거야. 그냥. 근데 이 무기력이 찾아올 때 저는 제가 이제 감상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부패의 힘입니다. 제목은. 벌겋게 녹슬어 있는 철문을 보며 나는 안심한다. 냄비 속에서 금세 곰팡이가 피어오른 음식에 나는 안심한다. 썩을 수 있음에 대하여. 썩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덜 썩었다는 얘기도 된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부패는 자기 한계에 대한 고백이다. 일종의 무릎 꿇음이다. 지금 시인은 화자는 안심한대요. 왜? 오히려 철문이 녹슬어 있음에 대해서 안심한대요. 또 냄비 속에 곰팡이가 있는 부패함 속에서 안심한대요. 왜? 왜 안심하냐? 더 썩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썩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썩지 않은 뭐가 있다는 거야.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지독한 부패는 썩지 않는 것. 썩지 않은 그 상태가 부패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다. 더 악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가 왜 좋냐면 오히려 무기력한 감정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기력 감정, 내 무기력하네? 나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내가 썩어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순간이에요? 자각하는 순간이에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죠. 아까 전 읽었어요. 동네 누나님이 얘들 안 깨웠다는 거야. 안 깨웠지. 또 깨워도 얘네들은 잘 못할 거야. 그래도 끝말이 뭐였냐면 뭐 어떻게든 해봐야죠 라고 얘기한 그 순간 선생님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력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 내가 무기력하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나 왜 이러지? 라고 느끼는 그 자각의 그 순간이 오히려 나는 뭐야? 교사로서 살아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통증. 그래서 심지어 제가 본 어떤 선생님은 그냥 무감각해요. 애들이 자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야. 그리고 맨날 이제 뭐 하시냐? 이제 공강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이제 정년 퇴임하면 어디로 놀러 갈 것인가? 그 스케줄 짜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렇죠?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력을 느끼는 그 자체가 오히려 살아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덕 씨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녹슬지 못하고 제대로 썩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방부제를 삼키는 나여. 가장 안심이 안 되는 나여. 하면서 썩어가는 그 자체가 가치롭고 의미 있는 건데 안 썩으려고 뭘 먹는다는 거야 계속. 방부제를 먹고 있다는 거죠. 뭔가 안 그런 척. 오히려 그 썩어짐, 내가 무기력을 느끼는 그 순간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무기력의 감정이 우리가 이 무기력의 감정과 이 무능함의 감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탁 찾아오는데 무기력을 느끼면 아, 난 능력이 없나 봐. 아, 나는 이제 포기해야 돼. 나는 죽어 있네. 막 이런 어떤 무능함의 감정, 자포자기한 감정이 있는데 이 무기력의 감정과 이 무능함의 감정 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 그것도 내 자신이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라 이 구조라는 이 교육의 구조, 이 문화의 구조 속에서 내가 무기력을 느끼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 느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어떤 형태든 교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짝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무기력하지만 무능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무기력하지만 무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 꿈꾸는 책벌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튼튼한 줄기를 얻고 잎은 흔들려서 스스로 살아있는 몸인 것을 증명한다. 바람은 오늘도 분다. 수많은 잎은 제각기 몸을 엮는 하루를 가누고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들판의 고통 하나도 다른 곳에서 바람에 쓸리며 자기를 헤집고 있다. 오규현이라는 시인이 살아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저 구절, 맨 끝에 있는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여, 피하지 마라. 교실에서 깨닫는 그것. 교사는 늘 흔들리고 있습니다. 늘 무기력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냐? 당연한 겁니다. 아, 오히려 내가 이제 뭐가 되고 있구나. 내가 이제 교사로서 안목이 넓어졌구나. 그렇잖아요. 안목이 넓어졌고 이제 내가 이 무기력을 내가 수용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버텨야 할 그 무엇인가를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찾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수업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느끼는 이 무기력의 감정은 또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무기력 속에 있구나. 왜 그럴까? 학생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기력할까? 아니면 교육의 구조 때문에 무기력할까? 아니면 내 학교에 있는 관리자 A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무기력한 감정 속에서 그렸던 화가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들이 있냐면, 자 보세요. 인물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 물랑 루주 아시죠?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술집 물랑 루주 붉은 풍차. 거기에 이제 난장의 화가 있었어요. 로트렉이라고. 그 로트렉이 수잔 발라동을 이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수잔 발라동을 그린 그림이에요. 무기력해 있는 모습. 이게 드가의 그림이고요. 압센트 술, 독한 술이거든요. 그 술을 마시고 있는 한 여자의 어떤 무기력함을 그린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로트렉이 아까 그렸던 그 수잔 발라동을 뒷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보는 거죠.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이 그림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기력 빠질 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기력 빠질 때는 뭔가를 자꾸 하려면 하면 안 돼. 그냥 내 안에 잠깐 멈춰서 내 속에서 어떠한 감정들이 무기력의 감정들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위로의 이 그림들을 한번 쫙 보세요. 어우, 좋죠. 그림들 중에서 우리 선생님 마음에 딱 와닿는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을 하나 해보시고 그 그림 속에 있는 인물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말을 걸어주시고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과 끝이 같은 우리 선생님. 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 끝났으니 어서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자.
오늘 무얼 했는지 되새김질하지 않아도 너는 다 이루었다. 잠 잘 올 일만 남았다.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특히 전 맨 마지막 구절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제 잠 잠을 왜 굳이 잠이라는 단어를 썼나요? 좀 상처받거나 무기력에 빠질 때도 집에 오면은 항상 잠자리에 누워서 떠올라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고 잘 안 오시는구나. 항상 잠을 제대로 인생에서 별로 자본 적이 없는데 예민하시구나. 네, 잠을 되게 잘 자고 싶어서 사실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이기도 그렇죠. 한데 그래서 잠이 잘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뒷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또 내 감정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수업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 색감이 너무 예뻐서 고르기도 했고 딱 무기력한 그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는 않아도 조금 떨어진 옆에 당신과 같은 누군가도 있고 당신을 바라보는 누군가도 있고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도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 두렵겠지만 앞이든 뒤든 옆이든 움직여 보아요. 원할 때까지 조금 더 멈추어 있다가. 네, 박수 주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원할 때까지 조금 더 멈춰 있다. 원할 때까지 조금 더 멈춰 있어도 된다 이거죠. 네. 저도 그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 그림이 어떻게 보면 교사의 무기를 가장 잘 드러내. 대자연 속에 나는 어떤 거야? 나는 요만한 한 명이거든. 근데 그 상태에 더 머물러 있어도 된다. 된다라고 말해주니까 저도 위로받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작게 그 상태에 있어도 된다는 그 구절이 저한테 더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꿈꾸는 샷벌레면 이 멍하니 쳐다보는 시선 저 잘 멍 때리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칠 때마다 사실 저 잘 멍 때리는데 그게 참 많이 잘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고요. 어떻게 썼냐면 당신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당신의 시선 속에 지친 하루가 녹아 있네요. 반쯤 차 있는 술잔 속에 반쯤 차오르는 깊은 한숨을 느낄 수 있네요. 그래도 당신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토닥토닥. 이랬었어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썼냐면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는 당신의 시선 속에 지친 하루가 녹아있네요. 멍하니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지친 하루가 녹아있네요. 반쯤 차 있는 술잔 속에 좀 반쯤 차 있는 저 술잔을 보셨나 봐요. 반쯤 차오른 깊은 한숨을 느낄 수 있네요. 사실 이 그림들이 사실 저를 위로해줬던 그림입니다. 수많은 무기력 속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무기력에 빠져있을 때 제발 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무기력한 그 상태로 몇 달을 지내야 돼. 아니면 몇 년을 지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에너지 없고 정말 지쳐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기력이 확 들어왔을 때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구절을 저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점으로 보인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처음으로 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교사 생활하는 내내 우리의 행동은 실패와 아픔의 점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의 점이 모여서 아름다운 선을 만든다. 초승달이 반달로 다시 반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작은 실패의 점이 결국엔 삶의 보름달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기력의 초승달이라고 보름달이 되지 않았다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을 수 없다. 결국 그런 아픔이, 그런 무기력이 내 삶의 황금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 안에 있는 무기력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야 한다. 무기력의 감정에 파묻혀 삶을 포기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교사는 학교라는 빈들에서 늘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존재임을, 그리고 무기력의 수업 속에서도 내 수업을 가치롭게 생각해주는 학생들이 있음을,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그래서 도종 안에 폐허 이루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제가 낭송하면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은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툭툭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폐허가 지나가도 그 속에 꽃이 핀다는 거죠. 무기력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의 삶 속에 수업에서 학급에서 저는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꽃이 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